네. 마감 스파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내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살펴보고 싶은 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 움직임이 다시 100 만들러 가는구나 싶습니다. 강하죠. 그래서 이쪽 얘기 나눠보려고요. 방산주를 둘러싼 다시 한번 우호적인 현재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게 우호적인 상황들이요. 일단 폴란드, 러시아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전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EU의 19개국이 내년부터 244조 규모의 무기 공동 구매한다라는 소식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엔 유럽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우려 포인트들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자금이 이쪽으로 다시 순환적인 차원에서 쏠리는 걸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이런 대장주격의 지위를 100만 원으로 공고히 만들어 놓는다면 또 우리는 다시 봐야 할 순간이 온 건지. 정태근 이사님. 네. 조방원 중에서 방산주는 사실 저 한참 밑에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게 되면서 실적이란 딜레마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있나? 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살펴봤는데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또 새로운 또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열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쪽에 러시아 들어온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이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고 난 이후에 약간 러시아가 유리해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상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난 상황이고 푸틴은 지금 북한, 중국과 또 끈끈하다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략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쪽으로 손을 내민 이유는 과거에 닉슨이 이 신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좀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좀 손을 잡았던 그런 과거 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닉슨 전략을 이제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쓴 것으로 좀 봐지는데 그런 전략이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위협이 또 시작이 됐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244조 가량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공동 무기 계약, 무기 공동 구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44조가 정말 엄청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폴란드 쪽으로 K2, K9 그리고 이제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이거를 상당히 많이 팔았잖아요. 이것도 대박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6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44 정도 내년에 구매를 할 건데 폴란드만 하더라도 26조가 정말 대단한 규모인데 요거의 거의 뭐 10배가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큰 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스페이스라든지 LG엑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기회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방산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있죠. 65%까지 현지 구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방산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을 좀 바꿨고요. 그러면서 탑픽은 일단은 지금 현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얘기하고 있지만 탑픽은 현대로템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보고 싶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매수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K9보다는 K2 같은 경우에 조금 수주 소식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루마니아가 전차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300대 정도 이제 전차 구매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규모냐면은 이제 폴란드 쪽에 우리가 K2 이제 수출 계약 소식이 360대 정도 나왔잖아요. 막먼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다 구매를 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대 정도, 최소 1000대 정도 또 추가 구매에 대한 여력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폴란드 가까운 나라들, 폴란드 바로 옆에 루마니아가 있거든요. 루마니아 밑에 바로 밑에 또 아시겠지만 슬로베키아가 있고요.
루마니아 옆에 헝가리가 있거든요. 요 동료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인 투자 의견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항공우주랑 세트레가이 움직이는 것도 네네. 방산주에서 확산된 개념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네네. 일단 카이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인 계약은 뭐 없는 상황이지만 KF-21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이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도 최근에 어떤 방산주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대 로템을 조금 더 네.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라 여전히 뷰는 좋아졌다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동근 대표님 참 신기하죠. 전고 앞에서는 뭔가 주춤거리게 하는 성향을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으로 그럼 우리는 돌파력을 보고 진입각을 노려야 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뭐 방금 이제 뭐 세트라가이라든가 이런 정도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방산도 방산이지만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은 우주항공 쪽인 재료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시겠지만 이제 스페이스X가 또 이제 그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그 초대형 로켓 스타쉽 V3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예. 내년부터 실전에 투입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방산도 방산이지만은 우주항공주들의 그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양이고요. 사실 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뭔지 모르게 이게 약간 망설여지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시장의 어떤 성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과연 앞으로의 시장에서 그렇다면은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계속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조금 앞으로의 주도주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반도체 상승이 이게 가벼이 볼 상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좋게 안 보는데 이게 고점을 뚫었다고? 가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방산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성격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종목이 좋고 실적이 좋은 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시장이라는 건 항상 때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정말 그 주도 업종이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부각이 되고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막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먼저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술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이에요. 좋은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까지 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설이 길어지는데 쓸데없이 이게 제가 그만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오늘은 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모양은 좋아요. 그런데 왠지 손이 안 나가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더 승기를 잡으면 네. 반도체에 붙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방산주에 있어서는 조금 갈말 자리로서 고민 이런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가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바뀔지 예. 아니면은 오히려 시장이 확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선행 조건이 뭐냐면 거래대금이 늘어나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어제 코스피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제 어제 그 고점을 뚫으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방산도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그 변화도 생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런 저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어제 코스피 13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추가 연속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유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 여기서 가격을 뒷받침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건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한 타점에 있어서는 고민해보고 싶다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말씀을 해주신 김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엄청나죠. SK하이닉스 볼게요. 수급도 탄탄합니다. 반도체 다시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닌 거라는 걸 작년부터 저희에게 알려주네요. 그냥 이제는 밀리면 사야겠다를 몇 번씩 결심하게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 개인적으로 30만 원 박스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돼버렸어요. 돌파했어요. 예. 그 하이닉스 매수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하단은 24만 원, 위로는 30만 원 박스권 좀 말씀드렸는데 시원하게 그냥 제 예상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추종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하이닉스가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역시 하이닉스 이런 믿음이 제가 볼 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게 되면 HBM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HBM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7일 날 골드만삭스 이제 리포트 내에서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TSMC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그런 우려감들을 완전히 싹 밀어내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를 뒤집을 만한 시티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 탄력을 좀 더 세게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봐집니다. 일단 HBM 내년 출하량이 한 318억 기가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482억 불 정도 이제 시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치가 45%, 34%가량 성장이라는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거의 과점적인 위치를 가져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당연히 좋을 거라 이런 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뒷받침하듯이 오늘 또 이제 새롭게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또 평균치가 1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제도 말씀했지만은 절대적인 수치는 하이닉스 앞서 나가야 될 거고 하반기 10조가 나올 거라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지는 폭 이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쪽으로 매력을 좀 줬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너무 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여전히, 네. 보고 있고 그거와 별도로 어쨌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일단 30만 원 박스권 정도였던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이제 어찌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HBM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상황들이고 중국을 또 제재를 하게 되면서 디램이나 이제 낸드 쪽 어떤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뭐 하이닉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1분기에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하이닉스가 점유율은 삼성전자를 제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은 뭐 기관 투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을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조심스러운 건 일단은 어쨌든 뭐 저처럼 혹시라도 30만 원 박스권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30만 원 안착 여부를 보고 좀 느긋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고 싶네요. 네. 뭐 엔비디아 아성이 흔들리네, SK 하이닉스의 균열이 생기네라고 했지만 네. 그때가 다 기회였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도 영업이익 10조 돌파 SK 하이닉스 유력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30만 원 안착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이동훈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봉으로 그냥 질주했거든요. 길을 완전히 열어두었습니다. 뭘 우리는 더 기대하면서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시장은 항상 옳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뭐 그건 진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SK 하이닉스는 전 뭐 이사님 말씀하신 저도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냐에서 저는 좀 찾고 싶은데 SK 하이닉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왔고 그리고 HBM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이제 부각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 HBM이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 전망이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전망이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이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HBM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3에서 뭐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그 강력한 이제는 뭔가 상대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HBM 내에서의 이제 HBM4부터는 경쟁이 격화될 거란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점유율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그 점유율을 잠식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ASIC 반도체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요번에도 당장 뭐 AMD와 오픈 AI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봤을 때 엄청난 호재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세부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부각이 되잖아요. 뭐 CXL이든 뭐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 AI든 하여간에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주식들, 그러니까 밸류체인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자, 이걸 SK 하이닉스가 대입해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가지고 더 좋아지겠느냐? HBM 말고 뭐냐? 이제 전 그것도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가가 오르는 거와 별개로 주가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HBM 이후에 뭔가 넥스트 HBM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SK하이닉스에 제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좀 관망 의견 드릴 수 없고 주가가 오른 건 오른 거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이사님하고 비슷하게 좀 박스권을 봤는데 박스권을 돌파했거든요, 결국은. 예. 근데 그건 이게 기술적으로는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삼성전자도 전고점 부근까지 왔어요. 64,000원 부근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의 여지는 삼성전자 쪽에 더 있지 않겠는가? 파운드리라든가 또는 이제 뭐 에이식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의 어떤 실적의 그 턴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전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은 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저도 뭐 나쁜 의견 드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지금 매수? 이거는 조금 물음표가 조금 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라면 삼성전자. 그렇죠. 예. 오히려. 정태 의사님 지금 매수라면 삼성전자세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동일하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한 방향으로 통일해 주셔서 당황스러운데요. SK하이닉스는 물론 앞으로 좋게 나올 건 알겠지만 지금 매수라고 한다면 과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의견 공통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 조선기자재 가보겠습니다. 이쪽이야말로 진짜 고민인데요. HJ중공업은요. 와, 오늘도 가려는 것 같아요. 네. 아랫거리 달고 또 움직임 나옵니다. 조선기자재는 언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대형 조선주들이 쉬어도 조선기자재단이 그 조선주에 가는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기자재 물량이 조선 대형주단으로 다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갈 건지 이것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후자 질문하신 거에 대답을 해보자면 일단 개인적으로 조선 대형주로 일단 가야 된다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추격을 해야 되냐, 그거는 조금 자제를 했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동방성기, 네. 그리고 삼영엠텍, 그리고 세진중공업, 요 세 종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선 합병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요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다 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현대중공업이 어떤 합병 효과를 해가지고 수혜가 된 종목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합병 이슈가 이제는 조금은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제 동방성기도 그렇고요, 삼성임텍도 그렇고 뭐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닌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수익 실현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 자제,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동방성기는 또 어떤 이제 현대중공업과 연관성이 있느냐, 뭐 삼성이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형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그 선박용 배관유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고부가 LNG선 같은 경우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부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 한 척당 작게는 10,000개, 많게는 한 18,000개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HD 한국조선형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선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8월 17일 이후에 요 종목도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선박기자재 좋죠, 좋은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차트적인 이유를 논하기 이전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원초적인 이유, HD 통합 HD 현대중공업 출범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어떤 이슈는 호재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매수 자제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유자 영역. 네네. 그러면 조선주 갖고 싶으면 지금 횡보하고 있는 HD 현대라인 조선주나 네네. 하나오션 쪽에서는 매수 자제 아니고 가능으로. 네, 그쪽 가능. 주세요. 차라리 그쪽 가서 네. 기다리는 게 제가 볼 때 낫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깔끔하게 나오네요. 자, 이동근 대표님 또한 궁금합니다. 워낙 한 번 가면 브레이크 없이 가는 쪽이 지금 조선기자재네요. 동방성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따블이 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적으로 봐서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왔구나라는 어떤 사인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앞에서 이사님 말씀해주셨지만 저기 조선기자재 내에서의 순환 시세가 한번 형성이 크게 됐어요. 크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결국은 HD 현대중 그 그룹의 합병 이슈가 시장에서 이런 그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재평가되기도 했었고, 아, 이런 종목들이 이런 것들을 하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좋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번에 굉장히 부각이 됐다는 부분들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그동안 사실은 완전히 소외됐었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의 어떤 좀 이동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중소형주들이 받을 수 있는 낙수 효과는 커요. 근데 결국 그 낙수 효과라는 건 대형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오히려 지금은 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쉬어갈 때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의 또 그 수급 이동도 저는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저도 이제 지금은 관망인데 관망도 좀 약간 부정적인 관망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지금은 또 수익이 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중소형 조선주 가지고. 근데 이런 종목은 가져간다고 수익이 더 날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좋을 때 한번 그러니까 수익을 좀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계속 가니까 볼 때마다 배 아플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매수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 의견, 오히려 보유자는 챙기는 고민을 하는 구간이라는 점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퓨얼셀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범한 퓨얼셀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잠수함 얘기 나왔을 때 범한 퓨얼셀 같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료가 또 SOFC로도 엮이게 되면서 범한 퓨얼셀에 대한 모멘텀이 더 네네. 기대된 건데 지금 오늘 두산 퓨얼셀이 좀 더 강하긴 하죠. 네네. 범주는 그리고 어때요? 더 센 건 또 한선 엔지니어링. 맞아요. 상가잖아요. 맞아요. 거기도 양봉. 그죠. 네. 일단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태양광이 풍력적으로 많이 흐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연료전지 쪽은 계속 좀 살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국에 또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꼭 이것만 제한된 게 아니라 거기도 뭐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는데 전력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게 전력망 이제 병목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의 어떤 그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가스 발전용 이제 터빈의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SMR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계속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원전인데 원전이 지금 이제 SMR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전력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안으로 발전원으로 연료전지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연료전지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네. 대안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퓨얼셀 그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SFC 관련돼가지고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은 예사 같은 경우 이제 연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제 그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인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요거를 일단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능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요게 이제 하반기에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아마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소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여기 이제 사업자 선정 이제 최종 쇼리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와 연관돼서 이제 잠수함에 들어갈 연료전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범한 퓨얼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쨌든 이제 27,000원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단식 상승을 노려보셔도 괜찮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퓨얼셀 형제인 또 두산 퓨얼셀 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이제 범한 퓨얼셀보다는 두산 퓨얼셀도 이제 거래량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좀 단단한 양봉을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요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유튜브 채팅창에 좀 난리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범한 퓨얼셀도 마찬가지 매수 관점인데 좀 단단한 양봉을 만들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산 퓨얼셀이 조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관심이 간다라는 말씀도 여담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 기관 3거래일 연속 두산 퓨얼셀의
보입니다. 매매 잘하네요. 네. 그러게요. 예, 범한 퓨얼셀도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잘 네네.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계단신 상승이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 단기간에 보이면 예쁘게 활용해 볼 수 있겠다의 의견 주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이런 수소가 단기에 그치는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그러면 이제 한번 고개를 들었잖아요. 이 이후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저도 두산 퓨얼셀에 조금 더 점수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떤 그 차트의 모양이 두산 퓨얼셀이 훨씬 더 모양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온 측면이 있는 거고 범한 퓨얼셀은 사실 오늘 3만 원을 뚫었어야 돼요. 이거를 못 들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오늘 3만 원을 뚫었으면 굉장히 모양이 좋았을 텐데 거기서 지금 일단 다시 미끄러지면은 이게 물론 이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봉상 지금 그 두 번의 어떤 그 예. 윗꼬리가 달려요. 그 이전에도 3만 원을 못 들었어. 거기서 그러네요. 윗꼬리가 달렸고 요번에 물론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만 원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물론 뭐 어떤 장기 시계로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약간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저는 범한 퓨얼셀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도 두산 퓨얼셀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범한 퓨얼셀은 어떤 좀 이런 시세가 조금 이런 변동성이 안정된 다음에 저는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범한 퓨얼셀은 지금 자리에서 저는 일단 관망해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3만 원에 뚫으면은 거기서는 조금 다시 또 이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수급 탄탄한 두산 퓨얼셀의 움직임이 오히려 차트적으로 더 아름다운 상황이다라는 평가 주셨고 범한 퓨얼셀은 3만 원을 넘어서는지 여부를 계속 보겠습니다. 흐름 챙겨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요. 로봇도 단기 수급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로봇주 안 움직여도 로보티즈 잘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노이즈가 좀 꼈긴 했는데 그거를 이겨요. 네, 그렇죠. 엄청 강한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서두에 이제 말씀하신 로봇 섹터와 상관없이 미리 움직였다는 네. 얘기에 저는 꽂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까 계속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운 시일로 보게 되면 5월 14일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 나왔는데 5월 14일 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게 상한가 나온 이유가 중국적 유니트리 쪽으로 액추에이터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월 23일 같은 경우도 마치 또 상한가 갔습니다. 또 상한가 갔는데 요때는 이제 LG AI 연구원장이 가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서 LG가 지분을 갖고 있던 이슈 때문에 또 상한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되고 좀 식었다가 또 이슈가 발생되면서 또 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또 언제냐면 7월 15일 날 또 강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때는 또 어떤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연내 오픈 AI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이제 중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 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픈 AI 쪽으로 이제 휴머노 로봇 공급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살렸거든요. 그러면서 좀 조정 보이고 나서 유상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죽나 싶었는데 노란폭도 얘기 나오면서 다시 또 주가를 살리고 있어요. 그래 제가 5월달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나왔던 이슈를 계속 짚고 있는데 제가 왜 짚냐면은 로보티즈는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주가를 계속 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나와요. 이제 노란 봉투법 이후에 로보티즈를 이끌 만한 이슈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요 종목은 계속 가냐 못 가냐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이 노란 봉투분 이게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도가 같이 움직였다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서두에 앵커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전부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부터 뭐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뭐 때문에 나온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마다 5, 6, 7, 8 달마다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살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건 9월달 이제 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 9월달에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월달에 이슈가 나와자 여기서 주가 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슈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로봇주에 대한 분위기가 정말 괜찮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수 의견은 긍정 의견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에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구간에서 네네. 지수는 3,300이고 금리 네. 인하면 성장주 단 우호적인 환경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NM 그 네. 기존 로봇 강자에 우리가 지금 먼저 우선순위 잡는 거 맞아요? 그쪽 우선순위 잡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가 전혀 힘을 못 안 쓰고 움직여요. 있다는 예, 게 덜 좀 움직여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 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업종은 틀리긴 하지만 반도체를 볼게요. 전방에서 삼성전자, SKX가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장비라든지 이제 뭐 재료라 그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재료 같은 종목들, 소재 같은 종목이 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그쪽이 움직여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시세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쪽에 시세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이제부터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너무 궁금해요. 가는 종목이 요즘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로보티즈는 이 정도면 강하기 때문에 또 예뻐 보이는 건지요? 근데 기술적으로 정말 네. 로보티즈는 차트가 되게 모범적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21선이라든가 61선에서의 지지력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게 5월부터 이게 계속해서 지지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견조한 우상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진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선에서의 지지가 나타나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 지금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타났는데 휴머노이드가 그럼 다시 이제 언제쯤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으려면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지금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늘리고 오늘 이제 SL 같은 종목이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뭔가 좀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이제 아마도 그런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면은 지금 못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또 시장의 중심에서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최근의 흐름은 로봇주 내에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관련주라든가 이런 전통의 강자들이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이제 이런 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지지 이평 잘 받아가는 그 어떻게 보면 참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움직임. 그렇다면 추세는 살아 있다로 정리하면서요. 가볼 때까지 가보자로 두 분의 의견은 로보티즈 정리해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